안녕하세요, 김노크입니다. 제가 처음으로 잠옷을 입지 않고 일반 평상복을 입고 유튜브를 찍네요. 등원을 오늘 제가 해가지고 근처에 마트를 갔다 왔더니 둘째가 좀 일찍 뻗어가지고 낮잠을 일찍 들어가서 그 틈을 타서 유튜브를 찍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이제 블로그 시작한 계기랑 인플루언서가 되기까지의 과정, 그리고 그 영상 시간을 봐서 어떻게 인플루언서가 되었는지 이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먼저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다니던 직장이 해외에 본사가 있는 한국의 지사였어요. 근데 코로나 때 이제 그 회사가 저희 지점을 문을 닫은 거예요. 한국 지점을. 그래서 회사 폐업을 하니까 막 당장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.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마침 그때 네이버에서 메일이 온 거예요. 에드포스트 메일이 왔어요. 그 에드포스트에 대한 건 제가 전에 얘기를 드렸죠. 근데 에드포스트를 신청을 해라. 너는 에드포스트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블로거니까 신청을 해라. 이런 메일이 온 거예요. 좀 생뚱맞게. 보통은 에드포스트 같은 경우는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가 블로그를 뭐 하루에 1일 1포스팅을 해가지고 꾸준히 하다가 한 달 정도 되면 에드포스트 자기가 신청을 하는 식으로 보통 에드포스트 시작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저는 네이버에서 먼저 연락을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에드포스트나 뭐 블로그 생각은 이제 전혀 해본 적이 없어서 피싱 스팸 메일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, 조금 이제 메일 온 게 보니까 느낌이 그 공식 네이버의 느낌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이거 사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알아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. 블로그를 쓰고 그 광고로 수입을 얻는 그런 게 있구나 해서, 그래 그럼 나도 블로그 한번 써볼까 해서 그때부터 집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후기를 미친 듯이 쓰기 시작했어요. 온갖 후기를 막 다 썼어요. 이것도 써볼까? 이것도 후기 써볼까? 이러고. 그때는 근데 이제 지금처럼 막 기승전결 있게 쓴 것도 아니고 거의 막 일기처럼 쓰고 되게 가독성도 떨어지게 엄청 썼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블로그가 너무 그 상위 노출이 잘 되는 거예요. 제가 이 블로그를 개설한 게 한 2013년인가 2012년인가 그래요. 그리고 그냥 개설만 해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제 블로그를 조금씩 썼었거든요. 이제 카더라이긴 한데 옛날에 블로그를 개설해서 이제 조금 그 블로그를 기록이 쌓여 있는 사람은 노출이 잘 된다, 이런 이제 카더라가 있었어요. 근데 저는 이게 진짜구나, 이게 그렇기도 하구나라고 이제 알게 됐죠. 어쨌든 그러면서 2020년도였으니까 그때가, 그 후로 저는 퇴사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임신 준비를 했고, 임신 준비를 하는 과정이나 뭐 임신 후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제 블로그에 다 쓰게 되었어요. 근데 그러던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제가 2021년에 이제 한 중기쯤에 이제 유산을 했고, 그 유산에 대한 얘기도 썼고, 그 유산을 극복해 내가 나가는 과정까지도 다 블로그에 다 썼어요. 그리고 그 2월에 제가 2021년이구나. 2021년 2월에 이제 유산을 하고 이제 몸 회복하고 조리하고 그 회복하고 조리하는 과정도 다 썼고, 그리고 4월부터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됐어요. 저는 그때 블로그 체험단도 몰랐고 제 이웃님 중에 막 블로그 체험단해서 이렇게 뭐 수익을 내고 이렇게 막 다니고 있다 이런 일기처럼 올리신 분이 계셔서 이게 체험단도 사기나 이런 게 아니구나. 저는 약간 의심병이 있어서 뭐든지 다 돌다리도 막 두들기고 가는 성격이라서 이것도 그냥 과장된 게 아니라 나 같은 그냥 블로거도 하면 할 수 있는 거구나 이제 하게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블로그 체험단을 다녔고, 블로그도 이제 쓰면서 계속 조금씩 가독성 있게 보는 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쓰는 방법도 연구하고 다른 분들 쓰시는 것도 좀 참고도 하고 하면서 많이 이제 발전해 나간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제가 블로그를 쓰면서 사실 유산에 대한 그런 힘듦이나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극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, 그만큼 이제 블로그로 통해서 만난 소중한 인연도 너무 많고 이제 그랬어요.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 뭐 아시다시피 제 개인적인 얘기도 되게 많이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정말 이웃도 막
그냥 이웃 신청 들어오면 막 받지도 않고 처음에는 이제 즐겁게 받다가 너무 막 이상한 이웃도 많고 업체 블로그도 많고 해서 업체 블로그는 다 이제 차단하거나 거절하고 이웃도 그냥 복사 붙여넣기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웬만하면 안 받고 정말 이제 정말로 여기 용인 수지 사시는 동네 이웃이거나 뭐 근처 사시는 분이거나 정말 내가 해드릴 수 있는 분만 서로 이웃을 받았어요. 왜냐면 서로 이웃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대한 관심도 없고 뭐 친하지도 않은데 그 피드에 뜨는 것 자체가 좀 피로한 거예요. 진짜로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가서 블로그도 읽어드리고 그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고 이렇게 하고 싶지 그냥 무의미하게 이웃을 늘리고 싶지 않더라고요. 막 글 읽지도 않고 좋아요 막 누르시는 분도 있어요. 막 1분도 안 됐는데 막 좋아요 30개씩 누르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차단하고 그리고 헛소리로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. 제가 막 어떤 식당 갔다 왔는데 아 이거 맛이 좀 별로였다. 아니 뭐 제품을 썼는데 이게 좀 불편했다 이렇게 썼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요. 뭐 이거 너무 편리해 보이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냥 읽지도 않고 그런 분들도 다 차단했어요. 너무 이제 싫은 거예요. 나의 소중한 이 공간에 굳이 그냥 뭐 형식적으로 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블로그를 키우다가 22년도에 첫째 소원이를 낳았고 5월이었거든요 그때가. 근데 7월에 인플루언서 초대 메일을 받았어요 네이버에서. 저는 이것도 그래서 뭐야 이거 뭐 사기 아니야? 뭐 피싱 아니야? 이러고 의심을 했죠. 왜냐면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사람들이 그 보통은 그 네이버 인플루언서 센터에다가 그 인플루언서 신청을 해요. 심사해달라고. 그렇게 해서 막 엄청 떨어지고 막 인플루언서 됐다 이렇게 후기도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사람들이. 그런데 메일이 왔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육아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이렇게 블로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원래는 이제 제가 생각해본 나는 왜 인플루언서 초대를 받게 되었을까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영상이 벌써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 얘기는 다음에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.